억만장자의 갓 태어난 쌍둥이는 비행기에서 멈추지 않고 울었다. 그때 7살 소녀가 상상도 못할 일을 벌였다. 그녀가 드러낸 사실에 억만장자는 창백해졌다. 부산으로 향하던 1982편 비행기가 이륙한 지 30분쯤 지났을 때 쌍둥이가 울기 시작했다. 보통 아기들이 칭얼거리는 소리가 아니었다. 기내의 소음을 사이렌처럼 뚫고 들어오는 날카로운 울음소리였다. IT 업계의 억만장자이자 최근 혼자가 된 아빠 민재현은 몇 주간 잠을 못 잔 사람처럼 보였다. 그가 6개월 된 아들 루카스와 딸 릴리를 필사적으로 품에 안고 흔드는 동안 그의 눈 밑에는 짙은 다크서클이 드리워져 있었다. 해볼 건 다 해봤어요. 그가 근처를 맴도는 승무원에게 속삭였다. 분유, 기저귀, 흔들어주기. 아무것도 소용이 없네요. 동정적이던 시선은 울음이 거세지자 인해 짜증 섞인 눈초리로 바뀌었다. 승무원은 기내를 한 바퀴 걸어보는 것이 아기들을 진정시킬 수도 있다고 제안했다. 손님, 기체가 흔들리고 있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십시오. 민재현이 쌍둥이를 양팔에 하나씩 안고 통로를 비틀거리며 걸어 내려갈 때 다른 승무원이 소리쳤다. 그때 그의 눈에 한 아이가 들어왔다. 일반석에 홀로 앉아있는 구리빈 머리의 작은 소녀. 7, 어쩌면 8살쯤 되어 보였다. 소녀는 이상하게 낯익은 녹색 눈으로 그를 호기심 어리게 쳐다보고 있었다. 부모님은 어디 계시니? 민재현이 쌍둥이의 울음소리를 뚫고 목소리를 높여 물었다. 소녀는 어깨를 으쓱하더니 자리에서 일어났다. 아가들은 엄마 노래가 그리워서 우는 거예요. 민재현은 그 자리에 얼어붙었다. 방금 뭐라고 했니? 아가들 엄마가 불러주던 노래를 알아요. 소녀가 그저 담담하게 말했다. 별빛과 천사에 대한 노래요. 민재현의 얼굴에서 핏기가 가셨다. 네가 어떻게? 제가 보여드릴게요. 소녀는 아기 릴리에게 손을 뻗었다. 민재현이 제지하기도 전에 맑고 고운 목소리로 노래를 부르기 시작했다. 반짝이는 별님, 밝은 별님. 천사들이 밤새 널 지켜주네. 두 눈을 감고 꿈나라로. 아침이 올 때까지 여기 있을게. 효과는 즉각적이었다. 쌍둥이 둘 다 울음을 그치고 소녀의 얼굴에 시선을 고정했다. 민재현은 비틀거리며 빈 좌석에 주저앉았다. 말도 안 돼. 그가 속삭였다. 그 노래는 제 아내가 만든 노래예요. 쌍둥이 말고는 아무에게도 불러준 적이 없는데. 저한테도 불러줬어요. 소녀가 말했다. 너는 누구니? 민재현이 떨리는 목소리로 다그쳤다. 부모님은 어디 계시고? 제 이름은 윤하린이에요. 그리고 부모님이 어디 계신지는 몰라요. 아동보호센터 직원분이 새 위탁가정으로 데려가 주시던 중이었는데 화장실에서 몸이 안 좋아지셨어요. 한 승무원이 걱정스러운 표정으로 다가왔다. 손님, 무슨 일 있으신가요? 이 아이가 혼자 여행 중입니다. 민재현은 하린의 얼굴에서 눈을 뗄 수 없었다. 그리고 제 아내에 대해 절대 알 수 없는 사실을 알고 있어요. 한 달 전에 실종되신 아주머니요. 하린이 조용히 말했다. 한소연 씨요. 주변 승객들은 모두 침묵에 잠겼다. 울던 아기 둘을 순식간에 달래고 억만장자를 새하얗게 질리게 만든 작은 소녀를 모두가 쳐다보고 있었다. 네가 내 아내를 어떻게 알지? 민재현이 속삭였다. 아주머니가 저를 구해주셨어요. 그리고 지금 아주머니가 위험에 처한 것 같아요. 부산에서의 비상착륙은 언론의 광란을 일으켰다. 민재현의 이름만으로도 헤드라인을 장식하기에 충분했다. 하지만 신비롭게 울음을 그친 쌍둥이와 실종된 아내와의 연관성을 주장하는 7살 소녀의 이야기가 더해지자
모든 방송사를 통해 순식간에 퍼져나갔다. 민재현 씨, 힘드시다는 것 압니다. 강민석 형사가 작은 공항보안 사무실에서 말했다. 하지만 저희는 무슨 일이 있었는지 알아야 합니다. 민재현은 잠든 쌍둥이와 함께 앉아 있었다. 하리는 구석에서 조용히 그림을 그리고 있었고 사회복지사가 그녀를 가까이서 지켜보고 있었다. 전부 다 말씀드렸습니다. 민재현이 말했다. 제 아내 소연이는 4주 전에 실종됐어요. 아무런 예고도 쪽지도 없이요. 보안 영상에는 아내가 새벽 2시에 저희 서울집을 나서는 모습이 찍혔어요. 그녀의 차는 다음 날 남산 공원에서 버려진 차에 발견됐고요. 몸싸움의 흔적도 없이 그냥 사라졌습니다. 강민석 형사는 할인을 흘끗 보았다. 그리고 이 아이는 전에 본 적이 없으시다고요? 네, 전혀요. 하지만 소연이가 개인적으로 부르던 자장가를 알고 있었어요. 가사 한마디, 멜로디 하나 틀리지 않고요. 불가능한 일입니다. 사회복지사가 다가왔다. 할인 양을 인솔하던 승무원은 이륙 직후 심하게 아팠다고 합니다. 식중독인 것 같아요. 지금 부산대학병원에서 치료 중입니다. 할인이 기록은요? 민재현이 물었다. 그 부분이 이상합니다. 형사가 말했다. 윤할인 7세. 사흘 전 대전에 한 주유소 밖에서 혼자 방황하는 것을 발견했습니다. 신분증도 없고 이름만 알고 있었어요. 서울에서 왔다고 했지만 주소는 대지 못했고요. 아동보호센터에서 조사를 진행하는 동안 서울에 있는 위탁가정으로 이송 중이었습니다. 제가 아이와 얘기해보고 싶습니다. 민재현이 주장했다. 민재현 씨, 실례지만 제 아내가 실종됐습니다. 이 아이는 소연이만 알 법한 것들을 알고 있어요. 5분만 시간을 주십시오. 형사는 마지못해 고개를 끄덕였다. 민재현은 할인에게 다가가 그녀 옆에 무릎을 꿇었다. 할인아, 아내의 노래를 어떻게 아니? 할인이 색연필을 내려놓았다. 산장에서 아주머니가 불러줬어요. 무슨 산장? 숲속에 있는 거요. 비밀 장소라고 했어요. 거기엔 쌍둥이 사진이 사방에 있었어요. 민재현의 심장이 두근거렸다. 마지막으로 본 게 언제니? 사흘 전요. 도움을 찾으라고 하셨어요. 음식 사 먹을 돈도 주셨고요. 나쁜 아저씨들이 오고 있다고 했어요. 누군지 말했니? 이름 같은 거 언급했어? 할인의 얼굴이 어두워졌다. 그냥 뱀문신을 한 남자 밑에서 일한다고 했어요. 아주머니의 연구를 원하는 남자라고요. 민재현의 피가 차갑게 식었다. 아내 소연은 실종되기 전 획기적인 제약 연구를 이끌고 있었다. 조기 발병, 알츠하이머 치료에 대한 잠재적인 돌파구였다. 그녀의 연구 파트너인 서태주는 팔뚝에 뱀 문신이 감겨 있었다. 할인아, 이거 중요해. 그 산장을 다시 찾을 수 있겠니? 소녀는 고개를 끄덕였다. 거북이 모양의 큰 바위가 있는 호수 옆에 있어요. 민재현은 형사를 돌아보았다. 어딘지 알겠습니다. 소연이네 가족이 춘천회 별장을 가지고 있었어요. 몇 년 전에 팔았지만 그의 전화가 울렸다. 발신자 표시 제한. 여보세요, 재현 씨. 목소리는 거의 속삭임에 가까웠지만 그는 어디서든 알아들을 수 있었다. 소연, 어디야? 태준 씨 믿지 마. 포뮬러가 너무 잘 통해. 그들은 뭐든지 할 거야. 전화가 끊겼다. 민재현은 자신을 뚫어지게 쳐다보는 할인을 응시했다. 아주머니가 전화했죠? 소녀가 물었다. 전화할지도 모른다고 했어요. 민재현 씨, 형사가 말을 가로막았다. 문제가 생겼습니다. 서울시 기록에 따르면 윤아리는 2년 전 부모님과 함께 주택 화재로 사망했습니다.
서울 강남의 고급 빌라. 민재현의 저택은 요새를 방불케 했다. 보안 요원들이 부지 경계를 순찰하는 동안 안에서는 민재현이 아기방 바닥을 서성였다. 몇 주 만에 처음으로 평화롭게 잠든 쌍둥이를 보면서 도련님도 좀 쉬세요. 쌍둥이의 유모인 김복자 씨가 말했다. 너무 지쳐 보여요. 그럴 수 없어요. 민재현이 대답했다. 이 문제를 해결하기 전까지는요. 격렬한 협상 끝에 민재현은 당국을 설득하여 하리니 임시로 자신과 함께 머물도록 했다. 그의 부와 영향력, 그리고 실종된 아내와의 기묘한 연결고리가 그들을 움직였다. 지금 아이는 어디 있나요? 민재현이 물었다. 손님 방에요. 저녁 내내 거의 두 마디도 안 했어요. 그저 가족 사진만 계속 쳐다보더라고요. 고마워요, 아주머니. 제가 가볼게요. 민재현은 침대 위에 앉아 소연의 사진을 보고 있는 할인을 발견했다. 아주머니가 보고 싶죠. 할인이 말했다. 그건 질문이 아니었다. 아주 많이. 민재현이 그녀 옆에 앉았다. 할인아, 전부 다 말해줘야 해. 내 아내를 어떻게 만났니? 할인은 사진을 조심스럽게 내려놓았다. 제가 무서워서 숨어 있었어요. 아주머니가 저를 발견하고 안전하게 지켜주겠다고 했어요. 무엇으로부터 숨어 있었는데? 검은 차를 탄 아저씨들이요. 불이 난 후에 저를 찾고 있었어요. 너와 네 부모님이 사망했다고 알려진 그 화재 말이니. 할인이 고개를 끄덕였다. 제 진짜 이름은 윤할인이 아니에요. 원래는, 제 진짜 이름은 윤할인이 맞아요. 제 아빠는 아저씨 아내분처럼 과학자셨어요. 가끔 같이 일하기도 했고요. 민재현은 이 사실을 받아들이려 애썼다. 다니엘 윈터스 박사. 그는 작년 연구실 사고 전에 소연의 연구팀에 있었다. 사고가 아니었어요. 할인이 조용히 말했다. 나쁜 아저씨들이 꾸민 일이에요. 아빠가 그들의 비밀을 알아냈거든요. 다니엘 윈터스의 죽음은 소연에게 큰 충격이었다. 연구실 폭발은 사고로 종결되었지만 소연은 의심을 품고 있었다. 할인아, 그들이 왜 너를 원했을까? 제가 모든 걸 기억하기 때문이에요. 모든 단어, 모든 그림, 제가 보거나 듣는 모든 것을요. 아빠는 이걸 완전 기억 능력이라고 불렀어요. 아저씨들은 제가 아빠 사무실에서 본 것을 원했어요. 그 의미는 민재현에게 충격으로 다가왔다. 화재가 났던 밤에 누군가 널 탈출하게 도와줬니? 할인이 고개를 끄덕였다. 여자 경찰관이요. 제가 사라져야 한다고 했어요. 새로운 성을 주셨어요. 나쁜 아저씨들이 다시 우리를 찾을 때까지 저를 여러 곳으로 데려다 주셨어요. 그러다 아저씨 아내가 저를 데려갔어요. 민재현의 전화가 알 수 없는 번호로부터 온 문자로 진동했다. 위성주택, 금고번호, 쌍둥이 생일, 서둘러. 할인아, 만약 그 남자들을 다시 본다면 알아볼 수 있겠니? 그녀가 대답하기도 전에 보안 시스템이 울렸다. 김복자 씨가 방으로 뛰어들어왔다. 누군가 경계를 침범했어요. 보안팀 말로는 무장한 남자 3명이래요. 민재현은 할인의 손을 잡았다. 지금 가야 해. 그는 아기방으로 달려가 쌍둥이를 안아들었다. 패닉룸은 너무 뻔한 목적지라 오히려 위험했다. 날 따라와. 민재현이 명령하며 서재로 이끌었다. 그가 숨겨진 패널을 누르자 좁은 계단이 드러났다. 소연이가 여러 개의 탈출로를 만들어 둬야 한다고 했었지. 그들은 차고로 내려갔고 거기에는 등록되지 않은 세단이 있었다. 타. 이 차는 내 명의로 되어 있지 않아. 그들이 숨겨진 출구로 빠져나갈 때 할인이 민재현에 울리는 전화를 가리켰다. 아주머니가 그거 추적할 수 있다고 했어요.
민재현은 즉시 창밖으로 전화를 던져버렸다. 방금 문자가 소연이한테 온 건지 어떻게 알아? 위성주택은 아주머니가 산장을 부르던 이름이니까요. 무슨 일 생기면 아저씨한테 그것에 대해 말하라고 했어요. 고속도로에 합류했을 때 민재현은 백미러를 확인했다. 따라오는 사람은 없는 것 같았다. 할인아, 내 아내의 연구에 사람들이 살인까지 저지를 만한 게 뭐가 있었는지 아니? 소녀는 창밖의 밤하늘을 응시했다. 아주머니는 그걸 너손이 기억 약물이라고 불렀어요. 사람들이 기억하는 걸 도울 수 있지만 어떤 사람들은 그걸 사람들이 잊게 만드는데 사용하고 싶어 한다고 했어요. 춘천호의 물결이 달빛을 반사했다. 민재현은 에메랄드 베이를 향해 굽이진 길을 운전했다. 하리는 뒷좌석에서 쌍둥이 옆에서 잠이 들었다. 외딴 주유소에서 젖병을 물린 쌍둥이는 다행히 조용했다. 민재현의 머릿속은 복잡했다. 아내가 의문의 문자를 보낸 직후 비범한 기억력을 가진 아이가 나타났다. 우연치고는 너무 완벽했다. 소연이가 이 모든 것을 계획했을까? 산장이 시야에 들어왔다. 높이 솟은 소나무들 사이에 자리 잡은 소박한 A자형 구조물. 호숫가는 할인의 설명대로 거북이 모양의 바위가 보였다. 할인아, 민재현이 부드럽게 깨우며 속삭였다. 여기야. 소녀의 눈이 번쩍 뜨이며 즉시 경계태세를 갖췄다. 안전하면 문 옆에 파란 등불이 있어야 해요. 민재현이 주위를 살폈지만 등불은 없었다. 쌍둥이랑 차에 있어. 그는 조심스럽게 다가갔다. 산장은 아무도 건드리지 않은 것처럼 보였다. 비상용 전화기에 손전등을 이용해 문을 살폈지만 강제로 연 흔적은 없었다. 쌍둥이의 생일 11월 12일. 그는 전자잠금 장치에 112를 입력했다. 문이 딸깍하며 열렸다. 안은 깔끔했지만 최근까지 사람이 살았던 흔적이 분명했다. 한쪽 벽에는 쌍둥이와 민재현의 사진이 가득했다. 소연, 민재현이 부드럽게 불렀다. 대답이 없었다. 할인이 쌍둥이 중 한 명을 안고 문가에 나타났다. 여기 안 계세요. 하지만 아저씨를 위해 뭔가를 남겨두셨어요. 차에 있으라고 했잖아. 민재현이 그녀에게서 아기 루카스를 받으며 말했다. 릴리가 칭얼거리기 시작했다. 제가 도울 수 있는 걸 알았어요. 할인이 호수를 그린 그림을 가리켰다. 저거 뒤를 보세요. 민재현이 그림을 옮기자 벽금고가 드러났다. 그는 다시 1젤12를 입력했다. 안에는 USB 드라이브, 일기장, 그리고 그의 이름이 적힌 봉투가 있었다. 떨리는 손으로 그는 편지를 열었다. 재현 씨, 만약 당신이 이 글을 읽고 있다면 할인이가 당신을 찾았군요. 그 아이를 믿어요. 할인이는 당신이 상상할 수 없는 방식으로 특별한 아이예요. 우리가 발견한 것은 기적적이면서도 위험합니다. 태준과 그의 투자자들은 너소니를 무기화할 계획이에요. 현재 포뮬러는 기억력을 향상시키지만 그들은 특정 기억을 표적으로 삼아 지울 수 있는 기술을 개발했어요. 저는 진실을 발견했고 사라져야만 했어요. 완전한 포뮬러는 단 2곳에만 존재해요. 이 드라이브에 있는 제 암호화된 연구 노트와 할인이의 완벽한 기억 속에. 그 아이는 사고 전에 다니엘의 최초 돌파구를 목격했어요. 그들은 흔적을 없애기 위해 윈터스 분열을 모두 제거하려 했지만 할인이는 살아남았어요. 저는 지금 너무 감시를 받고 있어서 직접 연락할 수가 없어요. 당신이 이 글을 읽을 때쯤 저는 다시 이동했을 거예요. 산장은 더 이상 안전하지 않아요. 쌍둥이도 표적이에요. 제가 임신 초기에 노출되었던 너소니 때문에
아이들이 강화된 기억 능력을 물려받았을 수 있어요. 태준도 이걸 알고 있어요. 서울대학교의 이지원 박사를 찾아요. 그녀가 진실을 아는 유일한 다른 사람이에요. 그녀가 모든 것을 증명해 줄 수 있을 거예요. 사랑해요. 우리 아이들을 지켜줘요. 3명 모두요. 당신에게 하린이가 필요한 만큼 하린이에게도 당신이 필요해요. 언제나 당신의 소연. 민재현은 릴리를 부드럽게 흔들고 있는 하린을 올려다보았다. 이 모든 걸 알고 있었구나. 내 아내의 연구를 머릿속에 담고 있었던 거야. 하린이 엄숙하게 고개를 끄덕였다. 일부요. 아주머니가 아저씨를 찾을 때까지 아무에게도 말하지 말라고 했어요. 뒷방에서 마룻바닥 삐걱이는 소리가 났다. 민재현은 본능적으로 하린과 쌍둥이를 자기 뒤로 끌어당겼다. 소연, 그가 불렀다. 몇 초간의 침묵이 흘렀다. 그리고 익숙한 목소리가 대답했다. 왔군, 민재현. 우리의 보험을 만난 모양이네. 서태준이 방으로 들어섰다. 그의 옆구리에는 권총이 아무렇지 않게 들려 있었다. 미안하지만 그 USB 드라이브는 내가 가져가야겠어. 그리고 그 아이도. 어떻게 우리를 찾았지? 민재현이 태준과 아이들 사이에 자신을 위치시키며 다그쳤다. 태준의 팔에 있는 뱀 문신이 희미한 빛 속에서 꿈틀거리는 것 같았다. 예상대로지. 내 아내가 가장 좋아하던 장소잖아. 우리 감시망에 포착된 순간. 알았지? 소연이는 어디 있나? 지금은 안전해. USB 드라이브부터 넘겨주시지. 그러면 내 가족의 미래에 대해 논의해 볼 테니. 민재현의 머리가 빠르게 돌아갔다. 태준은 혼자였다. 평소와는 다른 모습이었다. 소연에 대해 허풍을 떨고 있는 걸까? 아내가 살아있다는 증거를 보여줘. 민재현이 USB 드라이브를 주머니에 넣으며 말했다. 태준은 차갑게 웃었다. 내 비상용 전화 확인해봐. 네가 아내의 편지를 읽는 동안 뭘 좀 보냈거든. 민재현이 전화를 꺼냈다. 영상 메시지에는 소연이 호텔방으로 보이는 곳에 있었다. 그녀 옆에는 오늘 자 신문이 보였다. 아이들, 재현씨. 화면 속 소연의 목소리는 침착했지만 눈은 두려움을 담고 있었다. 아이들이 전부예요. 태준이 손을 내밀었다. 이제 드라이브를. 하린이 민재현의 소매를 잡아당겼다. 거짓말이에요. 그녀가 속삭였다. 신문을 보세요. 십자 말풀이가 제 글씨체로 채워져 있어요. 민재현이 영상을 자세히 들여다보았다. 소녀의 말이 맞았다. 퍼즐 칸에는 독특한 아이의 글씨체가 보였다. 똑똑한 아이로군. 태준이 말했다. 소연이가 네가 모든 걸 알아차린다고 하더군. 그래서 네가 그렇게 같이 있는 거야. 아내는 어디 있나? 민재현이 다그쳤다. 아마 지금 이 산장을 지켜보고 있겠지. 태준이 대답했다. 내 아내는 수완이 좋아. 지난주에 우리 시설에서 탈출했거든. 가장 유망한 실험 대상과 함께 말이야. 그가 하린을 향해 고갯짓했다. 그 아이가 왜 특별한지 말해주던가. 단순히 기억력 때문이 아니야. 기억 속어 효과에 대한 면역력 때문이지. 우린 그 이유를 알아내야 해. 아기 루카스가 칭얼거리기 시작했다. 태준의 눈이 그 소리에 날카로워졌다. 그리고 쌍둥이라 아주 흥미로운 대상들이지. 태아기 노출이 예상치 못한 돌연 변이를 만들었어. 뇌 스캔 결과 햄에서 비범한 발달이 보여. 민재현은 속이 메스꺼웠다. 내 아이들을 임신 때부터 감시해온 거군. 소연이의 임신은 장기적인 효과를 관찰할 절호의 기회였지. 그녀는 최근까지 자신이 연구의 일부였다는 사실을 몰랐어. 밖에서 나는 소리에 태준의 주의가 잠시 쏠렸다. 민재현은 그 기회를 놓치지 않고
앞으로 달려들어 태준의 손에서 총을 쳐냈다. 그들은 책상 위로 부딪혔고 연구 서류들이 사방으로 흩날렸다. 도망쳐, 할인아. 민재현이 태준과 몸싸움을 벌이며 외쳤다. 소녀는 릴리를 안고 문으로 달려갔지만 망설였다. 아저씨를 두고 갈 수 없어요. 태준이 팔꿈치로 민재현의 턱을 가격했고 그는 잠시 정신을 잃었다. 너희 둘 다 여기서 못 나가. 태준이 씩씩거리며 무기를 향해 손을 뻗었다. 총성이 산장에 울려 퍼졌다. 태준은 어깨를 부여잡고 쓰러졌다. 문계는 강민석 형사가 쓰러진 남자를 향해 총을 겨누고 서 있었다. 서울경찰청에서 서태준 씨를 추적해 왔습니다. 지난달 당신 아내분이 그의 회사에 대한 기밀 증거를 제출한 이후로요. 강민석 형사가 설명했다. 그가 우리를 아내분에게로 이끌어주길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민재현이 쌍둥이와 할인을 모았다. 소연이가 당신에게 연락했군요. 강민석 형사가 고개를 끄덕였다. 그녀는 믿을 수 있는 공적인 사람이 필요했습니다. 저는 그녀와 함께 파마코리아와 그들의 불법 기억 실험에 대한 사건을 구축해 왔습니다. 태준은 상처에도 불구하고 웃었다. 너무 늦었어. 경매는 이미 준비됐다고. 전 세계 국가와 기업들이 미모신, 즉 선택적으로 기억을 제거하는 능력에 입찰하고 있어. 내 아내는 어디 있나? 민재현이 다그쳤다. 태준의 눈이 아기로 빛났다. 희생적인 플레이를 했더군. 그 아이의 자유를 위해 자신을 거래했어. 아주 모성애가 넘치시지. 고려해보면 말이야. 뭘 고려해? 민재현이 압박했다. 태준은 고통 속에서도 미소 지었다. 당신 아내가 할인이의 진짜 정체에 대해 형사에게 또 무슨 말을 했는지 물어보시지. 민재현은 강민석 형사를 돌아보았다. 그는 시선을 마주치지 못했다. 아셔야 할 게 있습니다. 강민석 형사가 조용히 말했다. 할인 양과 당신 가족의 관계에 대해서요. 할인이 앞으로 나섰다. 그녀의 작은 얼굴은 엄숙했다. 괜찮아요. 이제 전부 다 기억나요. 그녀는 민재현의 손을 잡았다. 3년 전 쌍둥이가 태어나기 전에 아저씨랑 아주머니한테 다른 아기가 있었어요. 의사 선생님들은 태어난 후에 죽었다고 했지만 아니었어요. 민재현이 비틀거리며 뒤로 물러섰다. 무슨 말을 하는 거니? 너소니 프로젝트는 저와 함께 시작됐어요. 할인이 말했다. 제가 페이션트 제로였어요. 사흘 후 민재현은 서울대학교 이지원 박사의 연구실에 앉아 있었다. 자신이 알게 된 모든 것을 소화하려 애쓰면서. 쌍둥이는 유모차에서 평화롭게 잠들어 있었고 할인은 공책의 복잡한 패턴을 그리고 있었다. 이지원 박사는 그 패턴이 소연의 연구에 나오는 분자 구조라고 설명했다. DNA 검사 결과가 확실해요. 이지원 박사가 부드럽게 말했다. 할인이는 생물학적으로 당신 딸입니다. 민재현은 결과를 쳐다보았다. 어떻게 이런 일이? 우리 첫째 아이는 합병증으로 죽었다고 들었는데요. 파마코리아가 특정 유전적 표지를 가진 신생아 실험 대상이 필요했기 때문입니다. 이지원 박사가 설명했다. 당신 가족의 뛰어난 기억력과 소연 씨의 신경학적 연구가 결합되어 당신의 아이는 완벽한 후보가 되었죠. 그래서 우리 아기를 훔치고 죽었다고 위장한 거군요. 민재현의 목소리에 담긴 분노의 쌍둥이가 뒤척였다. 이지원 박사는 침울하게 고개를 끄덕였다. 그리고 아이를 수석연구원인 다니엘 윈터스에게 맡겨 친딸처럼 키우게 했어요. 그도 처음엔 진실을 몰랐죠. 할인이의 출생 비밀과 비윤리적인 실험을 발견했을 때 그는 그들을 폭로하려 했습니다. 그때 그들이 사고를 위장한 겁니다.
민재현은 복잡한 화학 구조를 완벽한 정밀도로 그리고 있는 할인을 보았다. 그리고 소연이는 이 모든 걸 약 1년 전에 발견했고요. 넛소니 실험의 유전 데이터를 검토하다가 연관성을 알아챈 거죠. 당신들 모두를 위험에 빠뜨리지 않고서는 파마코리아에 직접 맞설 수 없었어요. 그래서 연구를 계속하면서 증거를 모으기 시작한 겁니다. 왜 저한테는 말하지 않았을까요? 그녀는 끊임없이 감시당하고 있었습니다. 쌍둥이 임신으로 모든 것이 복잡해졌죠. 파마코리아는 아이들의 발달 과정도 모니터링하고 있었고요. 다니엘의 죽음 이후 그녀는 비밀리에 할인이와 접촉을 시작했고 태준의 사업을 무너뜨릴 충분한 증거를 확보하면 모든 것을 밝힐 계획이었습니다. 민재현은 산장에서 발견한 일기장을 떠올렸다. 실험체 이의와 회수 작전에 대한 암호화된 메모로 가득했다. 그리고 지금 태준의 사람들이 그녀를 데리고 있고요. 이지원 박사의 표정이 어두워졌다. 파마코리아의 투자자들은 강력한 사람들입니다. 기억 조작 기술의 가치는 수조 원에 달해요. 그들이 그녀를 쉽게 놔주지 않을 겁니다. 강민석 형사 말로는 경찰청에서 수사를 넘겨받았다고 하더군요. 네, 하지만 누구를 믿을지 조심해야 합니다. 태준의 연줄은 정부 기관까지 닿아 있어요. 할인이 다가와 공책을 들어보였다. 순서도를 완성했어요. 페이지에는 복잡한 수학 방정식처럼 보이는 것이 담겨 있었다. 이지원 박사는 숨을 헐떡였다. 이건 소연 씨가 작업하던 안정화 포뮬러이어예요. 기억력 강화 후 기억 감퇴를 막는 잃어버린 조각이죠. 민재현은 자신의 딸을 유심히 보았다. 7년 동안 죽은 줄 알았던 아이가 이제 비범한 재능과 실종된 아내와의 직접적인 연결고리를 가지고 돌아온 것이다. 할인아, 그들이 소연이를 어디로 데려갔을지 기억나니? 네가 엿들은 대화에서 나온 세부 사항이라도. 할인은 눈을 감고 집중하며 얼굴을 찡그렸다. 서태준 박사님이 제가 자는 줄 알고 등대라는 곳에 대해 얘기했어요. 거기서 최종 단계를 끝낼 거라고 했어요. 이지원 박사의 눈이 커졌다. 등대는 파마코리아가 캘리포니아 해안의 작은 섬에 있는 사설 연구시설이에요. 공식적으로는 해양연구소로 되어 있죠. 민재현의 전화가 울렸다. 강민석 형사였다. 단서를 잡았습니다. 강민석 형사가 서두 없이 말했다. 해양경찰이 그들의 섬 시설로 향하던 파마코리아 선박을 납포했습니다. 연구 장비는 발견했지만 인원은 없었어요. 그곳은 이미 비워진 상태였습니다. 하지만 뒤에 뭔가를 남겨두고 갔더군요. 당신을 위한 녹음 파일입니다. 내용이 뭡니까? 직접 들으시는 게 나을 겁니다. 지금 보내겠습니다. 몇 초 후 민재현의 전화가 음성 메시지 도착을 알렸다. 그는 스피커폰으로 틀었다. 재현 씨. 소연의 목소리는 맑고 강했다. 이걸 듣고 있다면 당신이 할인이를 찾고 진실을 알게 된 거겠죠. 이 모든 걸 당신에게 숨겨서 정말 미안해요. 저는 우리 가족을 지키고 있다고 생각했어요. 그녀는 잠시 말을 멈췄고 침착한 태도 너머로 감정이 터져 나왔다. 태준이 잠재적 구매자들에게 최종 시연을 위해 저를 싱가포르 시설로 데려가고 있어요. 경매는 3일 후에 열려요. 그 후에는 저는 골칫거리가 되겠죠. 그들은 저를 제거할 거예요. 파마코리아가 존재하는 한 쌍둥이와 할인이는 계속 표적이 될 거예요. 또다시 잠시 멈춤. 그리고 우리 신혼여행 기억해요? 해질녘에 당신이 저에게 물었던 질문. 그들이 필요로 하는 모든 것을 거기에 숨겨뒀어요. 할인이는 이해할 거예요. 모두 사랑해요. 나를 찾아줘요. 메시지가 끝났다.
민재현은 이미 고개를 끄덕이고 있는 할인을 보았다. 유리 불가사리요. 그녀가 자신 있게 말했다. 보라보라 신혼여행에서요. 아저씨가 해질녘에 아주머니한테 다시 청혼하면서 유리 불가사리 문진을 주셨잖아요. 아주머니 책상 위에 항상 두세요. 민재현은 소연의 서재에 있던 무거운 파란색 유리 장식품을 떠올렸다. 네가 그걸 어떻게 아니? 할인이 미소 지었다. 사진을 보여주셨어요. 사랑은 무엇이든 이겨낼 수 있다는 걸 상기시켜주기 때문에 가장 소중한 물건이라고 하셨어요. 이지원 박사가 일어섰다. 당신 집으로 가야 해요. 할인이가 맞다면 소연 씨가 그 문진 안에 결정적인 무언가를 숨겼을지도 몰라요. 떠날 준비를 하면서 민재현은 할인 앞에 무릎을 꿇었다. 이 일이 끝나고 만약 우리가 소연이를 찾는다면 그는 적절한 말을 찾기 위해 애썼다. 할인은 자신과 너무나 닮은 눈으로 그의 시선을 마주했다. 제가 아저씨 아기였던 거 기억나요? 그녀가 담담하게 말했다. 그들이 저를 데려가기 전에요. 아저씨 목소리가 기억나요. 저를 나의 작은 불가사리라고 부르셨어요. 민재현은 그녀를 부드럽게 껴안았다. 그제야 눈물이 흘렀다. 우리는 네 엄마를 찾을 거야. 그가 약속했다. 그리고 우리는 언제나 그랬어야 할 가족이 될 거야. 차로 걸어가던 중 할인이 갑자기 멈춰 섰다. 잠깐만요. 다른 게 있어요. 싱가포르에 대한 중요한 거요. 뭔데? 민재현이 물었다. 할인의 얼굴이 깨달음으로 환해졌다. 쌍둥이 주치의 선생님요. 그분 연락처에 싱가포르 전화번호가 있었어요. 아이들 검진 때 선생님이 카운터에 휴대폰을 두고 가셔서 봤어요. 민재현은 얼어붙었다. 박도현 박사는 쌍둥이가 태어날 때부터 치료해왔어요. 소연이가 그를 특별히 고집했죠. 파마코리아가 그를 심어놨기 때문이에요. 이주원 박사가 속삭였다. 그가 내내 쌍둥이를 감시해왔다는 뜻이죠. 그 말은 민재현이 말했다. 그 의미가 분명해졌다. 그가 소연이를 어디로 데려가는지 정확히 알지도 모른다는 거군요. 민재현이 할인과 쌍둥이를 데리고 도착했을 때 강남에 있는 박도현 박사의 수화관은 문이 닫혀 있었다. 강민석 형사가 동행했고 그의 경찰 신분증 덕분에 건물에 들어갈 수 있었다. 접수원 말로는 어제 갑자기 학회 때문에 떠났다고 합니다. 예약도 취소하지 않고 그냥 사라졌어요. 강민석 형사가 의사 개인 사무실에 잠금 장치를 풀며 알렸다. 사무실은 꼼꼼하게 정리되어 있었다. 명문의대의 졸업장들이 벽을 장식하고 있었고 가족 사진에는 완벽해 보이는 아내와 두 아들이 있었다. 숨겨진 공간이 있는지 확인해 보세요. 민재현이 책상 서랍을 살피기 시작하며 지시했다. 소연이가 이유 없이 그를 신뢰했을 리가 없어요. 할인은 책장으로 걸어가 의학 교과서들을 손가락으로 훑다가 소아 신경학에 관한 두꺼운 책 앞에서 멈췄다. 이거예요. 그녀가 자신 있게 말하며 책을 꺼냈다. 책을 열자 속이 파인 공간이 드러났다. 그 안에는 비상용 전화기와 투명한 액체가 담긴 작은 병이 들어있었다. 어떻게 알았니? 민재현이 놀라며 물었다. 이 책만 위에는 먼지가 쌓여 있는데 옆면에는 없었어요. 누군가 정기적으로 꺼내본다는 뜻이죠. 할인이 설명했다. 강민석 형사가 조심스럽게 약병을 증거물 봉투에 담았다. 즉시 분석 의뢰하겠습니다. 민재현은 전화기를 살펴보았다. 통화 기록에는 단 하나의 번호만 있었다. 그는 스피커폰으로 전화를 걸었다. 3번의 신호음 끝에 컴퓨터 음성이 대답했다. 인증이 필요합니다. 할인이 망설임 없이 앞으로 나섰다. 환자 제로, 시험 순서 알파 97 탱고.
잠시 후 음성 패턴 인식됨. 보안 질문으로 진행합니다. 첫 기억은 항상 가장 깊다. 할인이 암송했다. 인증 완료. 보안 회선 연결됨. 새로운 목소리가 들려왔다. 약간의 영국 억양이 있는 여성이었다. 엘리자 해먼드 박사입니다. 누구시죠? 민재현입니다. 제 아내 한소연을 찾고 있습니다. 숨을 들이마시는 소리가 들렸다. 민재현 씨, 소연 씨가 당신이 전화할지도 모른다고 알았어요. 할인 양도 함께 있나요? 저 여기 있어요. 할인이 확인했다. 다행이군요. 잘 들으세요. 저는 파마코리아 싱가포르 지사내 소연 씨의 연락책입니다. 그녀는 연구동 지하 3층에 억류되어 있어요. 시연은 내일 오전 9시 현지 시각으로 예정되어 있습니다. 정확히 뭘 시연하는 겁니까? 민재현이 물었다. 완전한 너손이 시스템입니다. 기억력 강화와 표적 소거. 그들은 효능을 증명하기 위해 소연 씨를 대상으로 사용하고 있어요. 그녀는 의식은 있지만 절차 동안 순응하게 될 겁니다. 민재현의 피가 차갑게 식었다. 그들이 그녀의 기억을 지우려는 거군요. 더 심각한 건 자녀들에 대한 기억만을 지움으로써 그 정밀함을 과시하려 한다는 겁니다. 특정 감정적 애착을 제거하면서 기술적 지식은 그대로 두는 궁극의 통제 시연이죠. 할인은 숨을 헐떡이며 작은 손으로 민재현의 팔을 붙잡았다. 어떻게 막아야 하죠? 소연 씨는 모든 것을 예상했습니다. 불가사리를 찾으세요. 그 안에는 너손이를 중화시키고 기억 조작으로부터 영구적으로 보호하는 안전장치, 즉 포뮬러가 들어있습니다. 여러분, 각자를 위한 한 회분씩이요. 백신처럼요, 강민석 형사가 물었다. 정확합니다. 하지만 서둘러야 합니다. 태준이 제가 소연 씨를 돕고 있다는 걸 의심하고 있어요. 제 위장도 오래가지 못할 겁니다. 시설의 보안은 어떻습니까? 민재현이 물었다. 제가 출입증을 구해드릴 수 있지만 발각되지 않고 지하 3층에 도달하려면 교란 작전이 필요할 겁니다. 언제 만날 수 있습니까? 내일 오전 6시 싱가포르 창의공항 제3터미널. 커피숍에서 빨간 스카프를 한 여자를 찾으세요. 암호는 별빛 천사들입니다. 전화가 끊겼다. 민재현이 강민석 형사를 돌아보았다. 즉시 싱가포르로 가야 합니다. 이미 경찰청 국제공조팀에 연락했습니다. 싱가포르 당국과 협력하고 있지만 공식적으로는 손을 쓸 수가 없습니다. 파마코리아는 강력한 정치적 연주를 가지고 있습니다. 공식적인 절차를 기다릴 수 없습니다. 제 전용기로 16시간 안에 도착할 수 있습니다. 우리요? 강민석 형사가 눈썹을 치켜떴다. 믿을 수 있는 사람이 필요합니다. 그리고 할인이도 같이 갑니다. 이 모든 일의 열쇠니까요. 절대 안 됩니다. 강민석 형사가 항의했다. 아이를 위험한 작전에 데려가다니요. 제가 가야 해요. 할인이 단호하게 말을 끊었다. 엄마는 저만이 이해할 수 있는 단서를 남겼어요. 그리고 너손이 전달 시스템의 무효화 코드를 아는 건 저뿐이에요. 강민석 형사는 갈등하는 표정을 지었다. 이건 매우 이례적인 일입니다. 지난 한 주간 제 삶에 오신 걸 환영합니다. 민재현이 씁쓸하게 말했다. 그는 할인을 돌아보았다. 정말 괜찮겠니? 위험할 수도 있어. 할인이 엄숙하게 고개를 끄덕였다. 제 엄마이기도 하고 엄마가 저를 구해주셨어요. 이제 제가 엄마를 구할 차례예요. 그들이 떠날 준비를 할 때 민재현의 전화가 이지원 박사로부터 온 메시지로 울렸다. 유리 불가사리 분석 완료. 합성 화합물 마이크로캡슐 포함. 포뮬러는 할인이가 그린 것과 일치. 총 4회분. 지금 가져가고 있음.
민재현이 할인 옆에 무릎을 꿇었다. 네 엄마가 이 모든 걸 계획하셨구나. 네가 날 찾을 거라는 걸 알고 계셨어. 그러실 거라고 말씀하셨어요. 할인이 담담하게 말했다. 아빠는 진실을 알게 되면 하늘과 땅을 움직일 거라고 하셨어요. 민재현은 결의에 찬 기운을 느꼈다. 7년 동안 죽었다고 생각한 딸을 애도했다. 한 달 동안 사라진 아내를 찾아 헤맸다. 이제 그는 자신의 가족을 완전히 되찾기 위해 싸울 것이었다. 박도연 박사는 우리가 이 단서를 따라올 거라고 예상할 겁니다. 강민석 형사가 경고했다. 좋아요. 민재현이 턱을 굳히며 대답했다. 태준과 관련된 모든 사람들이 내가 오고 있다는 걸 알았으면 하니까. 내가 끝낼 때쯤이면 내 가족을 위협할 파마코리아는 더 이상 존재하지 않을 겁니다. 그들이 밖으로 나서는 순간 할인이 갑자기 긴장했다. 검은 차예요. 그녀가 길 건너에 주차된 세단을 가리키며 속삭였다. 예전에 그 차랑 똑같아요. 강민석 형사는 본능적으로 무기에 손을 뻗었다. 하지만 그가 총을 뽑기도 전에 차의 엔진이 굉음을 내며 살아났다. 차는 멀어지는 대신 그들을 향해 곧장 돌진했다. 16시간 후 민재현은 싱가포르로 하강을 시작하는 제트기 창밖을 응시했다. 도시의 화려한 스카이라인이 새벽 하늘을 배경으로 반짝였다. 이는 그가 느끼는 내면의 어둠과 극명한 대조를 이루었다. 차량 공격은 아슬아슬하게 피할 수 있었다. 강민석 형사의 빠른 반사신경이 그들을 구했고 잠복 경찰이 타이어를 쏘아 터뜨렸다. 운전자는 신문전에 청상아리 캡슐을 삼켰다. 10분 후 도착 예정입니다. 민재현 회장님. 조종사가 인터컴으로 알렸다. 민재현은 고개를 끄덕이며 할인이 잠든 곳으로 돌아섰다. 그녀는 몇 시간의 긴장 끝에 마침내 평화로운 얼굴로 좌석에 몸을 웅크리고 있었다. 쌍둥이는 여행용 요람에서 잠들어 있었고 김복자 씨가 지켜보고 있었다. 깨워야 합니다. 강민석 형사가 무기를 점검하며 말했다. 계획을 다시 검토해야 합니다. 민재현이 부드럽게 할인의 어깨를 건드렸다. 할인아, 얘야, 거의 다 왔어. 그녀는 즉시 깨어났다. 완전히 정신을 차린 채 잠에서 깨어나는 과정에서 몽롱한 전환이 없었다. 제가 뭐 놓친 거 있어요? 그녀가 일어나 앉으며 물었다. 아니, 하지만 모든 걸 한 번 더 점검해야 해. 이지원 박사가 합류하며 경찰청 정보원이 입수한 파마코리아 싱가포르 시설의 설계도를 펼쳤다. 연구동은 본관과 분리되어 있습니다. 보안 검색대는 여기, 그리고 여기에 있습니다. 지하 3층은 생체 인증이 필요한 이 엘리베이터를 통해서만 접근할 수 있습니다. 거기서 해먼드 박사가 나서는 거죠. 약속대로 우리에게 출입증을 준다면요. 민재현이 말했다. 강민석 형사는 회의적인 표정을 지었다. 우리는 한 번도 만나본 적 없는 사람을 너무 믿고 있습니다. 엄마가 그분을 믿었어요. 할인이 담담하게 말했다. 민재현이 시계를 확인했다. 몇 분 안에 착륙합니다. 우리가 해먼드 박사를 만나는 동안 김 아주머니가 쌍둥이를 호텔로 데려갈 겁니다. 그리고 약은요? 이지원 박사가 물었다. 민재현이 가슴 주머니를 두드렸다. 그곳에는 투명한 액체가 담긴 작은 병 4개가 안전하게 보관되어 있었다. 준비됐나요? 시설에 들어가기 전에 우리 각자 하나씩 복용할 겁니다. 이지원 박사가 말했다. 성분을 분석해 봤습니다. 놀랍더군요. 기억 경로의 외부 조작을 막는 신경화학적 방패입니다. 엄마를 제 시간에 보호할 수 있을까요? 할인이 물었다. 이지원 박사는 망설였다. 시연 전에 투여할 수 있다면요. 하지만 일단 기억이 지워지면
복구할 수 없어요. 할인이 조용히 말을 마쳤다. 비행기는 거의 충격 없이 착륙했다. 전용기 터미널로 이동하는 동안 민재현의 전화가 알 수 없는 번호로부터 온 메시지로 진동했다. 계획 변경, 만남 장소 노출됨, 마리나 베이샌즈 33185로 갈 것, 1시간 후. 민재현이 다른 사람들에게 보여주었다. 함정일 수 있습니다. 아니면 해먼드가 안전을 위해 장소를 바꿔야 했을 수도 있죠. 강민석 형사가 반박했다. 선택의 여지가 별로 없습니다. 30분 안에 그들은 세관을 통과했다. 민재현의 부가 그들의 길을 순조롭게 만들었다. 계획대로 흩어졌다. 김복자 씨는 쌍둥이를 리츠칼튼으로 데려갔고 민재현, 할인, 강민석 형사, 이지원 박사는 각기 다른 차량으로 마리나 베이샌즈로 향했다. 상징적인 3개의 타워를 가진 호텔은 싱가포르의 스카이라인을 압도했다. 그들은 각기 다른 방향에서 33층으로 모였다. 33185실은 평범해 보였다. 민재현은 할인을 약간 뒤에 두고 문을 두드렸다. 문이 열리자 희끗희끗한 검은 머리에 피곤한 눈을 한 작은 여성이 모습을 드러냈다. 빨리요. 그녀가 안으로 들어오라고 재촉했다. 문이 닫히자 그녀는 할인을 유심히 살폈다. 어머니를 정말 많이 닮았구나. 그녀가 부드럽게 말한 후 민재현을 향해 돌아섰다. 엘리자 해먼드 박사입니다. 거의 1년 동안 소연 씨와 함께 파마코리아의 불법 활동을 기록하는 일을 도왔습니다. 그녀는 지금 어디 있습니까? 민재현이 다그쳤다. 아직 연구시설에 있습니다. 시연을 오늘 전고, 지금부터 하갑 시간 후로 앞당겼어요. 태준이 어떻게든 우리 통신을 알아냈어요. 박도연 박사겠군요. 강민석 형사가 추측했다. 해먼드가 고개를 끄덕였다. 그는 처음부터 태준의 정보원이었어요. 쌍둥이의 발달을 감시하고 싱가포르에 직접 보고했죠. 소연이에게 어떻게 접근하죠? 민재현이 물었다. 해먼드는 출입증과 USB 드라이브가 든 작은 케이스를 꺼냈다. 이걸로 주요 보안 검색대를 통과할 수 있을 겁니다. 이 드라이브에는 정확히 오전 11시 30분에 동쪽 동에서 화재 경보를 울려 교란 작전을 만들 프로그램이 들어있습니다. 그리고 지하 3층은요? 이지원 박사가 물었다. 거기서 할인이가 필요해요. 해먼드가 부드럽게 말했다. 엘리베이터는 출입증과 인가된 인원의 음성 명령이 모두 필요해요. 하지만 소연 씨가 뒷문을 만들어뒀어요. 할인이의 음성 패턴을 인식하도록 설계된 특정 시퀀스로 시스템을 무시하는 거죠. 모두의 시선이 할인에게 향했고 그녀는 자신 있게 고개를 끄덕였다. 코드 기억해요. 엄마가 노래처럼 연습하게 하셨어요. 해먼드가 계속했다. 지하 3층에 도착하면 주 실험실에서 소연 씨를 찾을 수 있을 겁니다. 시연 준비 동안 삼엄한 경호를 받을 거예요. 경호원은 몇 명입니까? 강민석 형사가 물었다. 최소 4명. 거기에 서태준 박사와 기술팀이 더 있습니다. 민재현은 이 정보를 받아들이며 결의를 다졌다. 그녀에게 도착한 후에는요. 어떻게 빠져나가죠? 여기 서비스 엘리베이터가 있습니다. 해먼드가 설계도를 가리켰다. 선적장으로 연결되어 제가 차량을 대기시켜 놓겠습니다. 너무 단순해 보이는데요. 강민석 형사가 의심스럽게 말했다. 해먼드의 표정이 어두워졌다. 간단하지 않을 겁니다, 형사님. 이건 단지 틀일 뿐이에요. 잘못될 수 있는 모든 것이 잘못될 겁니다. 하지만 소연 씨에게는 유일한 기회예요. 민재현이 할인 앞에 무릎을 꿇었다. 이 부분은 네가 하지 않아도 돼.
김 아주머니랑 쌍둥이랑 같이 있어도 괜찮아. 할인이 고집스럽게 턱을 치켜들었다. 저 갈 거예요. 엄마가 저를 필요로 해요. 민재현은 그녀의 눈에서 결의를 읽었다. 소연에게서 수없이 보았던 바로 그 표정이었다. 알았어. 하지만 항상 나와 강 형사님 사이에 있어야 해. 해먼드가 시계를 확인했다. 한 가지 더 아셔야 할 게 있어요. 너순이 포뮬러는 진화했습니다. 최신 버전은 단순히 기억을 지우는 게 아니에요. 인공적인 기억으로 대체할 수 있습니다. 그게 소연이에게 무슨 의미죠? 이지원 박사가 놀라 물었다. 그 말은 해먼드가 심각하게 말했다. 시연 후에 그녀는 여러분을 잊는 것뿐만 아니라 존재하지 않았던 전혀 다른 삶을 기억하게 될 거라는 뜻입니다. 파마코리아 싱가포르 시설은 비밀스러운 연구소라기보다는 빛나는 기업 본사처럼 보였다. 본토와 삼엄하게 경비된 다리로 연결된 작은 사유섬에 위치한 그 유리와 강철 구조물은 열대의 햇빛을 반사하며 그 진정한 목적을 감춘 투명성의 이미지를 투영했다. 민재현은 넥타이를 고쳐맸다. 해먼드 박사의 출입증의 무게가 주머니 속에서 무겁게 느껴졌다. 그 옆 택시 뒷좌석에는 해먼드가 위장을 위해 제공한 사립학교 교복을 입은 할인이 조용히 앉아 있었다. 기억해. 민재현이 부드럽게 말했다. 너는 학교 과제 때문에 아빠 직장에 방문한 내 딸이야. 내 곁에 꼭 붙어 있어. 할인은 다가오는 보안 검색대를 응시하며 고개를 끄덕였다. 무섭지 않아요. 그녀가 말했지만 작은 손은 그의 손을 찾았다. 좋아. 민재현이 그녀의 손가락을 부드럽게 쥐며 대답했다. 어차피 나 혼자서 우리 둘 목까지 무서워하고 있으니까. 그들의 택시가 검색대에서 멈췄다. 민재현은 자신을 민재현 박사로 신분을 밝히는 위조된 아이디 배지를 제시했다. 경비원이 그것을 스캔한 후 할인을 쳐다보았다. 가족 방문의 날은 다음 주인데요. 민재현은 파마코리아 서식이 찍힌 편지를 내밀었다. 특별 허가입니다. 제 딸의 학교 과제가 박도연 박사님께 직접 승인받았습니다. 박도연 박사의 이름을 언급하자 효과가 있었다. 경비원은 고개를 끄덕이며 그들을 통과시켰다. 중앙 로비에 들어서자 민재현이 시계를 확인했다. 오전 10시 45분, 교란 작전까지 15분 남았다. 강민석 형사와 이지원 박사는 11시 15분에 각기 다른 신분으로 따로 들어올 것이었다. 1단계 완료. 민재현이 2층으로 가는 엘리베이터를 타면서 중얼거렸다. 시설 내부는 임상적으로 깨끗했다. 흰 벽, 광택 나는 바닥, 그리고 유리벽 실험실들이 있었다. 아빠. 할인이 자연스럽게 역할에 몰입하며 속삭였다. 화장실 가고 싶어요. 민재현은 긴장했다. 이건 계획이 없던 일이었지만 거절하면 주의를 끌 것이었다. 물론이지, 얘야. 그들은 식당 근처에서 화장실을 찾았다. 민재현은 문 밖에서 초조하게 기다렸다. 오전 10시 52분. 5분 후 할인이 나왔을 때 그녀의 표정은 변해 있었다. 파란 등불. 그녀가 속삭였다. 민재현은 산장에서의 암호에 얼어붙었다. 위험. 뭘 봤니? 그가 아무렇지 않은 척 그녀의 손을 잡고 물었다. 서태준 박사님이요. 그녀가 중얼거렸다. 식당에서요. 저를 똑바로 쳐다봤어요. 민재현의 심장이 두근거렸다. 태준이 널 알아본 걸까? 뭐라고 말하거나 너한테 다가오려고 했니? 아니요. 어떤 여자랑 얘기하고 있었는데 저를 너무 오랫동안 쳐다봤어요. 민재현이 전화기의 무음 경보 버튼을 눌렀다. 3번의 빠른 탭은 강민석 형사에게 신호를 보낼 것이었다. 계획 변경. 지금 움직인다. 그들은 여유로운 걸음을 버리고 동쪽 동을 향해 목적을 가지고 움직였다.
민재현의 전화가 강민석 형사의 응답으로 진동했다. 위치 확보. 지하 접근로로 진행 중. 연구동 입구는 특수 출입증이 필요했다. 민재현이 해먼드의 카드를 긁자 부드러운 소리와 함께 문이 열렸다. 그 너머에는 일반 구역과는 확연히 다른 복도가 펼쳐져 있었다. 창문은 더 좁고 보안 카메라는 더 많았다. 거의 다 왔어. 마지막 모퉁이를 돌면서 민재현이 격려했다. 그들은 갑자기 멈춰 섰다. 박도현 박사가 2명의 경비원을 대동하고 엘리베이터 앞에 서 있었다. 민재현 씨. 박도현 박사가 상냥하게 말했다. 그리고 할인 양 2분을 보니 정말 반갑군요. 비록 이 방문에 좀 놀라긴 했지만요. 민재현이 할인을 살짝 뒤로 밀었다. 박도현 박사님, 저희는 단지 제한된 연구구역에 대한 출입증을 가지고 시설을 둘러보고 있었다고요. 아주 진취적이시군요. 박도현 박사의 미소는 눈까지 닿지 않았다. 우리가 비정상적인 접근 패턴을 감시하지 않을 거라고 정말 생각하셨습니까? 내 아내는 어디 있습니까? 민재현이 위장을 버리고 다그쳤다. 획기적인 시연을 준비 중입니다. 박도현 박사가 경비원들에게 손짓했다. 민재현 씨와 아이를 이 회의실로 모시세요. 서태준 박사님이 직접 얘기하고 싶어 하실 겁니다. 지금 당장. 경비원들이 앞으로 나서는 순간 건물의 화재 경보가 예정보다 30분 일찍 울려 퍼졌다. 스프링클러가 작동하며 순식간에 모두를 흠뻑 적셨다. 순간적인 혼란 속에서 강민석 형사가 박도현 박사 뒤에 나타나 경찰 신분증을 내보였다. 경찰청입니다. 모두 꼼짝 마시오. 경비원들은 망설였다. 여기는 사적인 외국 시설입니다. 박도현 박사가 쏘아붙였다. 당신은 여기에 관할 권이 없어. 싱가포르 당국이 여러 건의 납치 혐의를 조사하는 동안 당신을 구금할 충분한 권한이 있어. 강민석 형사가 맞받아쳤다. 그들이 언쟁을 벌이는 동안 할인이 민재현을 엘리베이터 쪽으로 끌어당겼다. 그녀는 해먼드의 카드를 긁고 생체인식 스캐너에 손바닥을 댔다. 비상 프로토콜 알파차일드 스타라이트 97. 그녀가 또렷하게 말했다. 엘리베이터 문이 열렸다. 민재현은 할인을 안으로 끌어당겼다. 저들을 막아 박도현 박사가 소리쳤다. 강민석 형사는 경비원들과 엘리베이터 사이에 자신을 위치시켜 귀중한 몇 초를 벌었다. 강 형사님, 할인이 시야에서 사라지는 그를 보며 속삭였다. 괜찮을 거야. 민재현이 그녀를 안심시켰다. 형사님은 자기 일을 하고 계신 거야. 우리가 우리 일을 할 수 있도록. 엘리베이터는 지하 3층으로 빠르게 내려갔다. 민재현이 주머니에서 약병을 꺼냈다. 지금 마셔. 그녀는 의심 없이 투명한 액체를 삼켰고 민재현이 똑같이 하는 것을 지켜보았다. 제 시간에 효과가 있을까요? 그녀가 물었다. 네 엄마가 설계한 거야. 효과가 있을 거라고 믿어. 엘리베이터가 멈췄다. 문이 열리자 민재현은 무장한 저항에 대비했다. 대신 그들은 섬뜩할 정도로 조용한 텅 빈 복도를 발견했다. 이쪽이에요. 할인이 자신 있게 그를 실험실 사람의라고 표시된 이중문으로 이끌었다. 엄마가 저 안에 있어요. 느껴져요. 실험실은 빛나는 금속과 유리로 된 묵은 환경이었다. 복잡한 장비들이 벽을 따라 늘어서 있었고 중앙에는 의료용 의자가 있었다. 한소연은 그 의자에 미동도 없이 앉아 있었다. 관자놀이에는 정극이 부착되어 있었고 눈은 감겨 있었다. 그녀는 단순한 흰색 병원 가운을 입고 있었다. 임상적인 환경에도 불구하고 그녀는 부자연스러울 정도로 평화로워 보였다. 엄마,
할인이 민재현이 맞기도 전에 앞으로 달려나갔다. 소연의 눈이 천천히 뜨였다. 그녀는 아무런 인식 없이 할인을 보고 깜빡였다. 안녕. 길을 잃었니? 꼬마야. 민재현은 심장이 산산조각 나는 것을 느끼며 다가갔다. 소연 나야. 재현이야. 그녀는 임상적인 무관심으로 그를 살폈다. 낯이 익은데 누군지 모르겠네요. 연구팀 소속이신가요? 이미 시술을 시작했어. 유리 칸막이 뒤에서 목소리가 들려왔다. 팔에 깁스를 한 서태준 박사가 나타났다. 아직 완전한 소건은 아니야. 준비 동안 그녀의 협조를 보장하기 위한 일시적인 억제일 뿐이지. 원래대로 돌려놔. 민재현이 요구했다. 할 수 있겠나? 태주는 킬킬거렸다. 아무런 지렛대도 탈출 계획도 없이 보안시설에 제 발로 걸어 들어와 놓고 그는 텅 빈 실험실 주위를 가리켰다. 지금은 기술 직원들을 내보냈어. 우리끼리만 하는 흥미진진한 가족 상봉이지. 할인이 다시 소연에게 더 조심스럽게 다가갔다. 엄마, 저예요 할인이. 엄마 딸이요. 소연은 정중하게 미소 지었다. 저는 아이가 없어요. 착각하신 것 같네요. 기억 억제는 표적화되어 있어. 태준이 설명했다. 자신의 과학적 연구는 완벽하게 기억하지. 하지만 개인적인 기억들, 남편, 아이들, 우리에 대한 그녀의 조사는 일시적으로 접근 불가능 상태야. 이 괴물 같은 놈. 민재현이 으르렁거렸다. 성우자라고 해두지. 태준이 정정했다. 외상성 기억을 선택적으로 제거할 수 있는 세상을 상상해봐. PTSD 없이 전쟁에서 돌아오는 군인들. 폭행 피해자들이 악몽에서 해방되는 거지. 물론 다른 응용 분야도 있고. 그는 말을 이었다. 증언할 수 없는 증인들. 신념을 잊어버린 정치인들. 시장 잠재력은 무한해. 할인은 소연의 손을 잡고 그녀의 멍한 표정을 살피고 있었다. 당신은 이기지 못할 거예요. 그녀가 조용한 확신을 가지고 말했다. 태주는 진정한 호기심으로 그녀를 바라보았다. 넌 정말 대단해, 할인아. 환자 제로, 완벽한 실험체. 네 뇌는 우리가 예상치 못한 방식으로 너 손위에 적응했고 기억 조작에 대한 면역력을 발달시켰지. 우리는 수년 동안 그 저항력을 복제하려고 노력해왔어. 그래서 이 시연을 하는 건가? 민재현이 물었다. 그 저항력을 극복할 수 있다는 걸 보여주기 위해서. 정확해. 소연이의 돌파구는 할인이처럼 적응된 신경 경로까지 침투하는 방법을 알아낸 것이었지. 우리가 소연이 자신에게 그것을 증명하고 나면 우리 구매자들은 아무도 면역이 없다는 것에 만족할 거야. 이 대화가 오가는 동안 할인은 여전히 소연의 손을 잡고 속삭이고 있었다. 민재현은 소연의 눈에 혼란이 깃들기 시작하는 것을 알아차렸다. 전체 시술은 20분 후에 시작된다. 태준이 시계를 확인했다. 우리 손님들은 지금 아래로 안내받고 있어. 다들 꽤 흥분했지. 그는 소연의 표정 변화를 알아차리고 말을 멈췄다. 무슨 짓을 한 거지? 그가 할인을 향해 다그쳤다. 민재현이 그의 길을 막았다. 해독제야. 소연이가 만들었고 우리 모두 복용했어. 방금 그녀를 포함해서. 태준의 눈이 빈 약병을 들어 보이는 할인에게로 향했다. 민재현이 태준의 말을 끄는 동안 할인이 그것을 투여했던 것이다. 불가능해. 태준이 쉭쉭거렸다. 그녀는 너손이 전달 시스템에 완전히 연결되어 있어. 네가 기술자들을 내보내서 감시를 안 하고 있었던 바로 그 시스템의 말이지. 민재현이 지적했다. 아마추어 같은 실수로군, 태준.
소연의 혼란은 깊어지고 있었다. 그녀의 눈은 민재현과 할인 사이를 오가며 점차 인식이 돌아오고 있었다. 재현 씨, 무슨 일이에요? 쌍둥이는 어디 있어요? 안전해. 민재현이 그녀를 안심시켰다. 할인이가 우리 모두를 돌봐줬어. 태주는 벽에 있는 빨간 비상 버튼을 향해 달려들었지만 민재현이 그에게 닿기 전에 그를 덮쳤다. 그들은 장비 카트에 부딪혔고 약병과 기구들이 바닥에 쨍그랑거리며 흩어졌다. 할인아, 엄마 연결 끊어. 민재현이 외쳤다. 할인은 재빨리 소연의 관자놀이에서 정극을 제거하기 시작했다. 나이에도 불구하고 그녀는 의료 장비에 대한 완벽한 이해를 보여주었다. 태주는 부상당한 사람치고는 놀라운 힘으로 싸웠다. 네가 어떤 세력에 도전하는지 전혀 모르고 있군. 그가 으르렁거렸다. 넌 절대 안전하지 못할 거야. 우리가 파마코리아로부터 안전할 필요는 없어. 민재현이 태준을 벽에 밀어붙이며 대답했다. 오늘 이후로 파마코리아는 존재하지 않을 테니까. 그들 뒤에서 소연은 이제 장비에서 벗어나 할인의 부축을 받으며 서 있었다. 증거. 그녀의 목소리가 강해지며 말했다. 할인아, 백업 시퀀스. 할인은 고개를 끄덕이고 컴퓨터 단말기로 이동했다. 그녀의 손가락은 숙련된 솜씨로 키보드를 가로질러 날아다녔다. 프로토콜 등대 게시. 실험실 주변 화면에 보안 침해 경고가 표시되면서 경고등이 깜박이기 시작했다. 무슨 짓을 하는 거야? 태준이 다그쳤다. 우리가 모은 모든 증거를 전 세계 규제기관에 보내는 중이야. 소연이 설명했다. 임상시험 위반, 불법 인체 실험, 기업 스파이 행위, 납치, 사망 위조. 지난 1년간 꼼꼼하게 기록된 모든 것들 말이지. 허풍 떨지 마. 태준이 헐떡였다. 그 파일들은 뚫을 수 없는 암호화로 보호되어 있어. 내가 설계한 암호화지. 내 딸만이 접근할 수 있는 백도어와 함께 말이야. 할인이 시퀀스를 완료했다. 전송 완료. 블록체인 검증 시작됨. 증거는 이제 영구적으로 기록되고 배포되었습니다. 실험실 문이 거칠게 열리며 무장한 보안 요원들이 쏟아져 들어왔다. 민재현은 최악의 상황에 대비했다. 경찰청 요원이다. 익숙한 목소리가 들려왔다. 강민석 형사가 정장을 입은 여러 공식적인 인물들과 함께 들어섰다. 모두 있는 자리에서 꼼짝 마. 태준이 민재현의 소나귀에서 축 늘어졌다. 여기는 주권이 있는 기업 시설이야. 당신들은 권한이 없어. 사실은 경찰 제복을 입은 품위 있는 싱가포르 남성이 말을 가로막았다. 우리에게는 모든 권한이 있습니다. 싱가포르는 불법 인체 실험을 용납하지 않습니다. 서태준 박사, 당신을 여러 국제법 위반 혐의로 체포합니다. 태준이 수갑이 채워져 끌려가는 동안 민재현은 마침내 참고 있던 숨을 내쉬었다. 그가 돌아보니 소연이 이제 부축 없이 서 있었다. 그녀의 눈은 맑고 초점이 맞춰져 있었다. 재현 씨, 그녀가 팔을 벌리며 속삭였다. 그는 그녀를 격렬하게 껴안았다. 7년간의 상실과 한 달간의 필사적인 수색이 이 순간에 이르렀다. 우리에게 돌아올 길을 찾았구나. 그가 그녀의 머리카락에 대고 중얼거렸다. 아니, 소연이 부드럽게 정정하며 한 팔을 뻗어 할인을 포옹에 포함시켰다. 우리 딸이 우리를 서로에게 다시 데려다 줬어. 일주일 후 민재현의 서울 자택에 가족이 모였다. 더 이상 요새가 아닌 안식처였다. 한때 미니멀했던 거실은 이제 바닥에 흩어진 장난감과 모든 벽면을 덮은 가족 사진으로 가득했다. 드디어 잠들었어. 소연이 막 낮잠에 든 쌍둥이를 눕히고 나오며 알렸다.
파티 때문에 신나서 지쳤나 봐. 작은 환영 파티는 1시간 전에 끝났다. 이지원 박사, 강민석 형사, 그리고 해먼드 박사까지 모두 가족의 재회를 축하하기 위해 찾아왔다. 민재현이 옆 소파를 두드렸다. 이리 와서 앉아. 당신도 쉬어야지. 소연은 미소 지으며 그의 옆에 앉아 어깨에 머리를 기댔다. 쉴 만큼 쉬었어. 일주일 동안 병원에서 검사받으면서 너선이가 몸에서 완전히 빠져나갔는지 확인했는걸. 엄마, 이거 봐요. 할인이 민재현의 서재에서 먼지 낀 사진 앨범을 들고 방으로 뛰어 들어왔다. 제 아기 때 사진이에요. 민재현과 소연은 할인이 그들 사이에 털썩 앉아 신생아 사진이 담긴 앨범을 펼치는 것을 보며 시선을 교환했다. 우리는 널 잃은 줄 알았어. 민재현이 갓 태어난 딸의 이미지를 손가락으로 따라가며 부드럽게 말했다. 네가 태어날 때 살아남지 못했다고들 했지. 어떻게 그런 짓을 한 거예요? 할인이 물었다. 어떻게 저를 데려간 거예요? 소연은 한숨을 쉬었다. 네가 태어나기 전에 파마코리아 연구부서에서 일하고 있었어. 그들은 너소니의 초기 버전을 개발 중이었고 첫 인체 실험을 위해 특정 유전적 표지를 가진 신생아가 필요했지. 박도연 박사가 내 임신이 그들이 찾던 바로 그것을 낳았다는 것을 발견했을 때 그녀는 말을 잇지 못했다. 그들은 복잡한 출산 과정 중에 네 죽음을 위장했어. 민재현이 말을 이었다. 나는 분만실에 들어갈 수 없었어. 당시 고위험 출산에 대한 병원 방침이었지. 내가 널 봤을 때는 이미 살아남지 못한 다른 아기와 바꿔치기한 후였어. 그리고 저를 윈터스 박사님께 맡겼고요. 제가 도난당한 아이인 줄도 모르셨던 분께요. 할인이 말을 마쳤다. 응. 소연이 확인했다. 다니엘은 좋은 사람이었어. 몇 년 후 정기검사 중에 내 유전적 표지를 알아보고 진실을 발견했을 때 그는 파마코리아를 폭로하려고 했지. 그때 그들이 사고를 꾸민 거야. 하지만 저를 살려뒀어요. 할인이 지적했다. 왜 저도 없애지 않았을까요? 네가 너무 같이 있었기 때문이야. 민재현이 부드럽게 설명했다. 내 뇌가 너선이에 적응한 것이 너를 독특하게 만들었어. 그들의 포뮬러를 완성하는 열쇠였지. 할인은 놀라운 침착함으로 이 사실을 생각했다. 그리고 엄마는 제가 살아있다는 걸 언제 아셨어요? 약 18개월 전. 너선이 실험의 유전 데이터를 검토하다가 내 아이에게만 속할 수 있는 표지를 발견했어. 네가 살아있고 어디에 있는지 확인하는데 몇 달간의 비밀 조사가 걸렸지. 그때 강 형사님께 연락하신 거군요. 할인이 말했다. 소연이 고개를 끄덕였다. 믿을 수 있는 공적인 사람이 필요했어. 파마코리아는 사설보안 및 정보기관에 너무 많은 연주를 가지고 있었거든. 하지만 저를 데리고 그냥 도망칠 수는 없으셨겠죠. 할인이 추론했다. 그랬다면 자기들 조직을 완전히 해체하지 않는 한 그들은 우리를 영원히 쫓았을 거야. 전체 조직을 무너뜨릴 충분한 증거가 필요했어. 민재현이 소연의 손을 꽉 잡았다. 그래서 당신은 그 증거를 모으기 위해 사라졌고 그들이 쌍둥이에게 집중하는 대신 당신을 쫓을 거라는 걸 알면서 그리고 화재 후에 보호 감호 중이던 저를 찾으셨군요. 그런데 왜 아빠한테 바로 말하지 않으셨어요? 그들이 아빠를 계속 감시하고 있었기 때문이야. 만약 재현 씨가 내가 그들을 조사하고 있다는 사실이나 네가 살아있다는 걸 안다는 기미라도 보였다면 그들은 즉시 우리 모두에게 손을 썼을 거야. 민재현은 놀라움에 고개를 저었다. 이 모든 시간 동안 당신은 열수 앞을 내다보고 계획하고 있었군. 그래야만 했어. 소연이 담담하게 말했다. 우리 가족을 지키고 있었으니까. 할인은 생각에 잠긴 표정으로 사진 앨범을 닫았다.
이제 파마코리아와 서태준 박사는 어떻게 돼요? 파마코리아의 자산은 전 세계적으로 동결되었어. 민재현이 대답했다. 태준과 박도현은 국제적인 혐의에 직면해 있지. 너소니의 치료적 적용을 포함한 합법적인 연구는 윤리감독위원회로 이관되었고. 그리고 우리는요? 할인이 물었다. 그 질문은 그녀의 비범한 지성 아래에 여전히 안정을 추구하는 7살 아이가 있음을 드러냈다. 소연은 할인을 품에 안았다. 우리는 평범한 가족이 되는 거야. 넌 학교에 가고 친구를 사귀고 어린 시절을 보내게 될 거야. 쌍둥이는 누나를 알면서 자랄 거고 우리는 다시는 헤어지지 않을 거야. 약속? 할인이 속삭였다. 약속. 민재현과 소연이 동시에 말했다. 그날 저녁 늦게 민재현과 소연은 아기방 문가에 서서 새 아이가 잠든 모습을 지켜보았다. 아이들 근처에 있어야 한다고 고집하더라고. 민재현이 중얼거렸다. 중요한 모든 것을 기억하도록 가르치고 있다고 하더군. 소연이 그의 품에 기댔다. 당신의 결단력과 명석함을 닮았어요. 민재현이 반박했다. 경찰청 분석가들은 아직도 그 애가 어떻게 그 복잡한 공식들을 외웠는지 이해하려고 애쓰고 있어. 단순히 너 손이 강화 때문만은 아니야. 소연이 말했다. 그 아이는 그 자체로 특별해. 언제나 그랬지. 민재현이 그녀의 관자놀이에 부드럽게 입을 맞췄다. 어머니처럼 말이야. 소연이 그의 품에서 돌아섰다. 이 모든 게 정말 괜찮아요? 한 달 전 당신은 쌍둥이의 싱글데디였어요. 이제 당신에겐 7살짜리 영재와 상상할 수 없는 비밀을 간직했던 아내가 있잖아요. 한 달 전 나는 반쯤만 살아있었어. 민재현이 정정했다. 지금은 내가 원했던 모든 것을 가졌지. 나의 완전한 가족을. 어떻게 그렇게 됐는지는 더 이상 중요하지 않아. 그들이 아기방 문을 조용히 닫고 나올 때 아무도 할인의 눈이 잠시 뜨였다가 작은 미소를 띤 채 다시 잠드는 것을 눈치채지 못했다. 마침내 그녀의 가족이 완전해졌다는 안도감 속에서 6개월 후 윤아리는 태평양 가장자리에 서서 맨발에 와닿는 파도를 느끼고 있었다. 하프문 베이의 개인 비치 하우스는 가족의 주말 휴양지가 되었다. 파마코리아의 그림자에서 벗어나 새로운 기억을 만들고 치유하는 장소였다. 이거 봐요. 그녀가 완벽한 모양의 성게 껍데기를 들어 올리며 외쳤다. 민재현은 쌍둥이와 함께 비치 블랭킷에 앉아 블록 쌓기를 도와주며 손을 흔들었다. 1살이 된 루카스와 릴리는 각자 뚜렷한 개성을 보이고 있었다. 루카스는 꼼꼼했고 릴리는 모험심이 강하고 잘 웃었다. 소연이 유자차 쟁반을 들고 비치 하우스에서 나왔다. 15분 후에 해가 져요. 불가사리 찾기 딱 좋은 시간이죠. 하리는 활짝 웃으며 엄마에게 달려갔다. 해가 수평선 아래로 질 때 갯벌에서 불가사리를 찾는 것은 그들이 가장 좋아하는 가족 전통이 되었다. 바위까지 시합해요. 할인이 이미 앞서 달려가며 도전했다. 소연은 쟁반을 내려놓고 뒤따랐다. 민재현은 쌍둥이를 양팔에 하나씩 안고 바위 지대를 향한 행렬에 합류했다. 젖은 돌 조심해. 그가 할인이 능숙하게 바위를 기어 오르는 것을 보며 주의를 주었다. 전 항상 조심해요, 아빠. 그녀가 미끄러운 바위보다 훨씬 더 큰 위험에 직면했던 아이의 자신감으로 대답했다. 그들은 평소 자리에 앉았다. 할인은 가장 평평한 바위 위에, 소연은 그 옆에서 해양 생물을 가리키며 민재현은 쌍둥이를 안고 그 광경을 큰 눈으로 지켜보았다. 이야기해주세요, 엄마. 할인이 매일 해질 역마다 그랬던 것처럼 요청했다. 소연은 딸이 어떤 이야기를 원하는지 알고 미소 지었다. 그것은 그들이 겪었던 모든 일을 처리하는 방식이 되었다.
트라우마를 승리의 이야기로 바꾸어 언젠가 쌍둥이도 이해할 수 있게. 옛날 옛적에 소연이 파도 소리를 넘어 들리는 목소리로 시작했다. 아주 똑똑한 과학자가 살았는데 사람들이 인생의 중요한 모든 것을 기억하도록 돕는 놀라운 방법을 발견했단다. 하지만 나쁜 사람들이 그걸 사람들이 잊게 만드는데 사용하고 싶어 했어. 할인이 자기 파트를 외워서 계속했다. 맞아. 그래서 과학자는 아주 용감하고 영리해야만 했지. 그녀는 특별한 포뮬러를 만들어 유리 불가사리 안에 숨겼단다. 민재현이 이야기를 이어받았다. 그리고 그녀는 세상에서 가장 비범한 기억력을 가진 아주 특별한 소녀를 찾았어. 저요. 할인이 자랑스럽게 외치자 쌍둥이가 그녀의 열정에 킥킥거렸다. 그래, 너야. 소연이 확인했다. 온 가족을 구한 가장 용감하고 똑똑한 소녀지. 해가 하늘을 화려한 주황색과 분홍색으로 물들일 때 민재현은 그들이 자신들의 시련을 어떻게 잠자리 동화로 바꾸었는지 감탄했다. 어둠을 인정하면서도 빛을 강조하는 이야기로 말이다. 파마코리아 재판은 계속되고 있었고 태준과 박도연은 수십 년의 징역형에 처할 것이었다. 기억 연구의 합법적인 측면은 엄격한 윤리적 감독에 계속되었다. 소연은 치료적 적용이 남용의 위험 없이 사람들을 도울 수 있도록 자문했다. 민재현은 자신의 IT 회사 일상 업무에서 한 발 물러나 새로 완전해진 가족과의 시간을 우선시했다. 언론의 광란은 결국 잦아들었지만 할인의 비범한 능력은 조심스럽게 지켜지는 가족의 비밀로 남았다. 봐요, 찾았어요. 할인이 갯벌에서 작은 불가사리를 부드럽게 들어올리며 외쳤다. 엄마 사무실에 있던 유리 불가사리랑 같은 색이에요. 소연은 과장된 관심으로 그것을 살폈다. 완벽하구나. 기억해. 우리는 보기만 하고 항상 있던 자리에 다시 돌려놓는 거야. 할인은 진지하게 고개를 끄덕이며 그 생물을 물속집으로 돌려보냈다. 모든 것은 있어야 할 곳이 있으니까요. 저처럼요. 우리 모두처럼. 민재현이 쌍둥이를 옮겨 함께 해가 지는 마지막 순간을 보며 말했다. 어둠이 내리자 그들은 따뜻한 불빛이 새어나오는 빛이 하우스로 돌아갔다. 할인은 소연이 준 일기장에 그날의 발견을 기록하기 위해 앞서 달려갔다. 필요에 의해서가 아닌 선택에 의해 완벽한 기억을 안전하게 저장하는 곳이었다. 정말 잘 적응하고 있어, 소연이 말했다. 상담 선생님이 모든 것을 놀랍도록 건강한 방식으로 처리하고 있다고 하더군. 그 회복력은 당신한테서 받은 거야. 민재현이 대답했다. 셋 다 그래. 안에서 그들은 저녁 일상에 들어갔다. 저녁 식사, 쌍둥이의 목욕 시간, 그리고 다 함께하는 이야기 시간. 나중에 세 아이가 모두 잠든 후 민재현과 소연은 달빛 비치는 바다가 내려다 보이는 데크에 앉아 있었다. 혹시 생각해 본 적 있어? 민재현이 조용히 물었다. 만약 할인이가 그 비행기에서 날 찾지 못했다면 말이야. 소연은 이 말을 곰곰이 생각했다. 실종을 계획하면서 60일 다른 시나리오를 계산했어. 비행기가 성공 확률이 가장 높았지. 통제된 환경, 제한된 탈출로, 그리고 당신의 정확한 비행 정보를 알고 있었으니까. 민재현이 쿡쿡 웃었다. 언제나 과학자로군. 하지만 자장가는 소연의 표정이 부드러워졌다. 그건 내 안의 엄마였어. 할인이가 그 노래를 부르면 당신이 믿을 거라는 걸 알았지. 어떤 것들은 논리로 설명할 수 없으니까. 민재현이 그녀의 손을 잡았다. 예전에는 기억이 단지 정보 저장소라고 생각했어. 하지만 그 이상이야. 그건 우리가 누구인지, 우리의 연결, 감정, 소속감이야.
태준이 결코 이해하지 못했던 부분이지. 맞아. 소연이 동의했다. 기억을 정체성, 사랑과 분리할 수는 없어. 그래서 그의 버전에 너소니가 장기적으로 실패할 운명이었던 거야. 그리고 당신의 버전이 성공한 이유이기도 하고. 민재현이 지적했다. 당신은 기억을 통제하려 한 게 아니었어. 그걸 보호하려 했지. 복도 저편에서 작은 발이 나무 바닥을 밟는 부드러운 소리가 들려왔다. 할인이 잠에서 깨어 헝클어진 머리를 하고 문가에 나타났다. 또 그 꿈을 꿨어요. 우리 모두 해변에서 별을 보는 좋은 꿈이요. 소연은 팔을 벌렸고 할인은 이제 너무 커서 버거움에도 불구하고 그녀의 무릎 위로 올라갔다. 그건 그냥 꿈이 아니야, 얘야. 지금 우리가 만들고 있는 기억이란다. 할인은 엄마 어깨에 기대어 하품했다. 옛날 무서운 기억을 떠올리는 것보다 새로운 기억을 만드는 게 더 좋아요. 그게 바로 기억의 멋진 점이야. 민재현이 그녀의 머리를 쓰다듬으며 말했다. 어떤 기억을 가장 가까이 둘지 선택할 수 있고 앞으로 아름다운 새 기억을 함께 만들어갈 평생이 우리 앞에 있단다. 할인이 소연의 품에서 다시 잠들자 민재현은 별빛 비치는 바다를 배경으로 한 아내와 딸의 실루엣을 바라보았다. 그들을 이곳으로 이끈 여정은 상상할 수 없었고 상실과 기만, 위험으로 가득했다. 하지만 소연이 별빛과 천사에 대한 익숙한 자장가를 흥얼거리는 것을 보며 그는 그들의 이야기가 완벽한 결말을 찾았다는 것을 절대적인 확신으로 알았다. 아니, 어쩌면 할인이 잠결에 미소 짓는 것을 보며 그는 생각했다. 이것은 정말로 시작에 불과할지도 모른다고.